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모든 일에 행운이 따르실 거예요. 노량, 그 마지막 밤바다. 이순신의 최후. 프롤로그 1598년 11월 18일 저녁. 칼바람이 불어오는 노량 해협. 이순신은 판옥선 갑판에 홀로 서 있었다. 53세. 7년의 전쟁. 그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더욱 그러했다. 아버지. 뒤에서 아들 이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내일 새벽이면 외놈들이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질린 제독께서는 추격하지 말자 하시지만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놓아줄 수 없다. 하오나 아버지, 이미 히데요시는 죽었고 왜군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굳이. 회야. 이순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저들을 그냥 보내주면 10년, 20년 후 반드시 다시 온다. 그때는 내가 없을 것이고 내 자식들이 이 바다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이회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일장 진린과의 대화. 사실 진린은 반대했다. 명나라 수군 제독인 그는 현실주의자였다. 이 제독, 이미 전쟁은 끝났소.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 제독. 이순신이 그를 가로막았다. 제독께서는 고국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고국입니다. 저 바다 너머가 제 백성이 사는 땅입니다. 진리는 이순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7년간 함께 싸우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 이 조선의 장수는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끝을 원한다는 것. 좋소. 함께 하겠소. 진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약속하시오. 무리하지 마시오. 당신이 죽으면 조선 수군도 끝이오. 이순신은 쓸쓸하게 웃었다. 제독,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다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요. 그 말에 진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장 시마즈의 결단. 같은 시각 왜군 진영. 시마즈 요시히로는 지도를 펴놓고 부하들과 회의 중이었다. 그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맹장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노량을 뚫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부장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순신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다. 시마즈가 이를 갈았다. 그 귀신 같은 놈은 이미 우리가 이곳을 통과할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럼 다른 길은 없다. 시마즈가 칼로 지도를 내리쳤다. 노량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새벽에 돌파한다. 어둠을 이용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사실 시마즈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사실상 자살 작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무사히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다. 젊은 부하 하나가 중얼거렸다. 시마즈는 그의 어깨를 탁 쳤다. 그럼 살아서 돌아가야지. 내일 새벽 지옥을 뚫고. 3장 전야 조선 수군의 준비. 밤 10시. 이순신은 전 함대를 소집했다. 내일 새벽 왜군이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장수들이 술렁였다. 어떻게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차분하게 말했다. 해협의 폭은 좁다. 그들은 대규모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우리는 입구를 막는다. 절대 한 척도 보내지 않는다. 명령. 이순신의 목소리가 갑판에 울려 퍼졌다. 일지는 내가 이끈다. 해협 중앙에 횡렬로 배치한다. 화포를 최대로 장전하라. 이지는 송일입 장군 좌측을 막는다. 삼지는 이영남 장군 우측을 지킨다. 질린 제독의 명나라 함대는 후방에서 도주하는 적을 소탕한다. 승산이 있습니까? 한 장수가 물었다.
이순신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이번 싸움은 승산을 따지는 싸움이 아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여러분, 싸움이 끝나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7년이면 충분합니다. 장수들은 그 말에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사장 새벽 2시 전투의 시작. 칠흑 같은 어둠. 물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해협. 그때였다. 적선 발견. 망루의 외침이 들렸다. 이순신은 갑옷을 여미며 갑판으로 나섰다. 멀리서 무수한 등불이 움직이고 있었다. 왜군 선단이었다. 저들이 온다. 이순신이 조용히 말했다. 모든 선박 횡렬 유지. 화포 준비. 왜군 선단은 빠르게 접근했다. 심하즈는 선두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어둠을 뚫고 돌파한다. 혼란을 일으킨다. 살아남는다. 하지만 갑자기 쾅! 첫 번째 화포가 불을 뿜었다. 조선 수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사격. 이순신의 명령과 동시에 수십 문의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어둠 속에서 불꽃이 번쩍이고 굉음이 해협을 뒤흔들었다. 선두의 외선 몇 척이 화포에 맞아 폭발했다. 돌파한다. 돌진하라. 심하즈가 절규했다. 왜군 선단은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했다. 하지만 좁은 해협에서 대규모 선단은 오히려 약점이었다. 서로 부딪히고 방향을 잃고 화포의 표적이 되었다. 이진 좌측 포위, 삼진 우측에서 협공. 이순신의 지휘는 정확했다. 마치 바다 위의 모든 것이 손안에 있는 것처럼. 오장혈전. 전투는 치열했다. 왜군도 필사적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마지막 힘을 쏟아냈다. 배와 배가 부딪히고 칼과 칼이 맞부딪혔다. 화포의 불길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이순신은 여전히 선두에 있었다. 53세의 나이에도 그는 직접 칼을 들고 싸웠다. 통제사님, 위험합니다. 부하들이 외쳤지만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탕! 조총 소리. 이순신의 몸이 흔들렸다. 왼쪽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이회가 달려왔다. 이순신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싸움이 급하니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아버지, 북을 울려라. 깃발을 높이 들어라.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된다. 이순신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이회는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을 따랐다. 둥둥둥둥. 전진의 북소리가 울렸다. 이순신의 깃발은 여전히 바람에 펄럭였다. 조선 수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장군이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것을. 육장 승리 그리고 슬픔. 해가 떠올랐다. 바다는 외선의 잔해로 가득했다. 심하즈는 간신히 몇 척의 배를 이끌고 탈출했지만 그의 함대는 사실상 전멸했다. 승리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환호했다. 7년 전쟁의 마지막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의 기함에서는 환호성이 들리지 않았다. 이회가 천천히 갑판으로 나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장군께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환호는 통곡으로 바뀌었다. 장수들이 무릎을 꿇었다. 수병들이 울부짖었다. 진린이 달려왔다. 이순신의 시신을 보고 그는 주저앉았다. 이제독. 그는 처음으로 조선말을 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었소. 7장 그가 남긴 것.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팔도가 울었다.
한양의 선조는 며칠간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백성들은 거리에서 통곡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순신 덕분이다. 그분이 바다를 지켰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순신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정작 그의 집은 가난했다. 전쟁 중에 사제를 모두 군비로 쓴 탓이었다. 이회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난중일기를 발견했다. 마지막 기록은 노량해전 전날이었다. 내일 새벽 마지막 싸움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나라를 위하여. 그 뒤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에필로그 400년이 지난 후 노량 해협은 지금도 그곳에 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이순신의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어떤 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린다. 그날 밤 그 차가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부분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한 사람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다는 것. 그가 마지막까지 북을 울리게 했던 것은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소리였다.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너희는 살아남을 수 있다.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다. 이순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어도 조선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옳았다. 작가의 말. 노량해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은 전쟁이 끝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군이 후퇴 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냥 보내줘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한 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적에게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노량해전 이후 일본은 300년간 조선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한 나라의 300년을 지킨 것입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울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술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가지만 너희는 계속 싸워라. 나는 쓰러지지만 너희는 일어서라. 나는 끝이지만 너희는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승리한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싸운 사람으로서. 노량의 그 차가운 새벽 바다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북을 울리게 했던 그 사람을